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하늘의 기강이 땅에 떨어져 지방 관아의 탐욕스러운 관리가 살찐 돼지처럼 날뛰던 시절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그 누구도 감히 탐관오리들의 권세에 맞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절망의 시기였지요. 이곳은 경치 좋기로 소문난 강원도의 깊고 깊은 산골이었지요. 천지는 나무와 바위로 뒤덮여 짐승의 웅크린 등줄기 같았습니다. 땅에서는 축축한 흙내음과 마른 소립의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험준한 산세였지요. 그 산자락 아래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작은 오두막에 무사라는 이름의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28의 건장한 사내였으나 그의 눈빛에는 늘 세상의 불의를 꿰뚫어 볼 듯한 고독과 날카로운 정의감이 서려 있었지요. 그는 스스로를 산의 지킴이라 여겼습니다. 이 젊은 사냥꾼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죽음보다 무거운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선조 때부터 전해 내려온 가문의 유산, 영살씨라는 신비로운 화살 3발이었습니다. 허나 이 영살씨에는 활을 쏜 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숙명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영살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원은 임진왜란 때 조선의 운명을 건 전쟁에서 외적의 수괴를 처단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야장과 도사의 주술이 결합하여 탄생한 비기였지요. 오직 일국의 정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사리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멸문의 저주를 받는다는 피의 맹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무사의 아버지는 바로 이 숙명 때문에 탐관오리의 모함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영살씨를 시위에 걸지 않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그가 남긴 유언은 이러했지요. 무사야, 이 영살씨는 내 개인의 복수가 아닌 오직 일국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가문의 숙명이다. 복수심에 눈이 멀지 마라. 하늘의 뜻을 기다리거라. 아버지,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 영살씨를 쓸 수는 없었겠지요. 허나 아버지의 원한은 이 세상을 바로잡는 정의의 불씨가 되어 내 가슴에 남아있어. 이 활만큼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도 함부로 시위에 걸어선 아니 될 것이다. 단 3발뿐이니 오직 하늘이 정해준 불의에 맞서 세상을 바로 세우는 날에만 쓰리라 다짐했소. 무사는 자신의 낡은 화살통 깊숙한 곳에 감추어진 은빛 광채가 도는 영살씨 3발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그 화살촉은 마치 용의 발톱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예사 쇠가 아니었습니다. 신묘한 기운을 담은 듯 손끝이 벨 듯 단단했지요. 웬만한 갑옷은 능히 뚫어버릴 것이니 이 화살이야말로 그가 세상에 맞설 마지막 보루였답니다. 영살씨 3발의 존재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되어 무사의 심장에 단단히 심어졌습니다. 한편 이웃 고을의 명문가에서는 피눈물 나는 슬프고 분통 터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의 최고 권세가이자 천하의 탐관오리인 최참판이 자신의 재력과 권세를 이용해 한 양갓집 규수를 억지로 첩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규수의 이름은 소월. 20살의 꽃다운 나이였으니 그 아름다운 자태는 마치 시들지 않는 난초와 같아 고고한 향기를 풍겼기에 최참판의 짐승 같은 탐욕을 자극했던 것이었습니다. 소월아, 내 아비가 진 빚이 얼마인 줄 아느냐? 정녕 이리 고집을 부려야만 속이 시원하게 드냐? 너 같은 미색을 곁에 두는 것이야말로 내 팔자에도 천운인 게야. 내 정결한 꽃을 내 손으로 꺾으려는 내 마음을 이리 모르는 게냐? 어서 내 방으로 들어오거라. 참판 나으리, 소첩은 이미 정혼한 몸이 없고 설사 그러지 아니하더라도 평생을 첩으로 살 수는 없사옵니다. 부디 그 더러운 욕심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소첩의 몸에 손을 대지 마시옵소서. 하늘이 보고 계시옵니다. 뭐라? 이연이, 내깟 것이 감히 내 앞에서 더럽다는 말을 입에 담아? 당장 저 계집의 아비를 잡아다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소월이는 오늘 밤 당장 내 별당으로 끌고 오라 일러라. 그 고고한 눈빛을 내 손으로 꺾어 눈물을 흘리게 해주마.
절망에 빠진 소월은 자신이 간직해온 작은 보물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고명한 학자에게 받은 백옥패였지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온 이 옥패는 달빛처럼 은은한 빛을 띠고 있었으며 표면에는 용을 닮은 듯한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백옥패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조판서 대감의 가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의 비늘, 문양을 새긴 신표였으며 최참판이 탐하는 국가 기밀 문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암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물이었답니다. 최참판은 소월의 미색뿐 아니라 이 옥패를 차지하여 병조판서 대감의 가문이 소유했던 국경 방위 관련 비밀 지도를 손에 넣기 위해 소월을 첩으로 삼으려 한 것이었지요. 이 백옥패 역시 이야기의 두 번째 씨앗이 되어 훗날에 결정적인 역할을 위해 가슴에 간직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참판나리의 더러운 첩이 될 수는 없사옵니다. 소첩, 이 몸과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서 도망칠 수밖에 없겠지요.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소월은 조용히 짐을 꾸리고 품속 깊이 백옥패를 단단히 감추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 담을 넘어 도망친 소월의 심장은 마치 토끼처럼 쿵쾅거려 자신의 귀에조차 천둥소리처럼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목숨을 부지하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 무사가 머무는 깊은 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랍니다. 다음 날 새벽, 소월은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숨이 턱에 차오른 상태로 사냥꾼 무사의 영역에 다다랐습니다. 그녀의 고운 한복 자락은 진흙에 젖어 찢겨 있었고 얼굴은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 처연한 아름다움은 오히려 더 빛나는 듯했지요. 그때 젊은 사냥꾼 무사는 마침 짐승의 덫을 살피러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이 깊은 산 중에 이토록 다급히 뛰는 연유가 무엇이오? 혹 산짐승이라도 만난 것이오? 그 몰골이 심히 위태롭소이다. 온몸에서 나는 땀과 흙의 냄새가 고생을 말해주고 있소. 사냥꾼님, 제발 저를 구해주시옵소서.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 저를 쫓아옵니다. 죽을 지경이옵니다. 소월의 절박한 목소리와 숨막히는 듯 가녀린 그녀의 모습은 무사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무사는 이 여인의 위급함이 단순한 도적의 소행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심장에 묻어두었던 정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누가 낭자를 쫓는단 말이오? 이 깊은 산골에서 사람을 짐승처럼 사냥하는 짓은 내가 좌시할 수 없소. 낭자의 눈빛이 진실을 말하고 있소. 내 활이 있는 한 이 산에서 그 누구도 낭자를 건드릴 수 없으니 부디 내 뒤를 따르시오. 그들은 이 고을의 최고 권세가 최참판의 사병들이옵니다. 참판 나으리가 수첩을 억지로 첩으로 삼아 이 몸을 엿보이려 하기에 도망쳐 나왔사옵니다. 소첩은 이미 정운한 몸이니 차라리 이 산에서 목숨을 끊을지언정 그리 될 수는 없나이다. 소월은 주저앉아 통곡하며 자신의 치마 속에서 백옥패를 움켜쥐었습니다. 소월의 절절한 고백과 눈물은 무사의 정의로운 심장에 뜨거운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죄래 참판이라. 그 천하의 간악한 자의 소행이 옳았군. 낭자, 그리 서럽게 우실 것 없소. 설령 내가 영살씨의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 사냥꾼의 활이 불의에 맞서는 활이 될 것이오. 부디 내 뒤를 따르시오. 내 오두막으로 가서 잠시 몸을 숨깁시다. 사냥꾼님,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 은혜이옵니다. 소녀, 이 백옥패를 사냥꾼님께 드리겠사옵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라도 사냥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사옵니다. 소월이 백옥패를 내밀자 그 백옥의 서늘한 촉감이 무사의 손에 닿을 듯했습니다. 아니오, 낭자. 그리 귀한 것을 어찌 받겠소. 허나 이 옥패의 문양이 예사롭지 않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용의 비늘처럼 강한 기운을 내뿜고 있소. 낭자를 구해주신 그분이 필시 조정의 고위관직을 지낸 분일 것이오. 부디 이것을 잘 간직하시오. 훗날 이 패가 낭자의 목숨을 넘어 세상을 구원할지 누가 알겠소? 무사는 백옥패를 받는 대신 그 옥패의 신비롭고 중요한 역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무사는 소월의 손에 다시 옥패를 쥐어주면서 그녀의 가녀린 손목에 따뜻한 온기를 잠시 느낄 수 있었고 반드시 이 여인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사의 오두막에 도착한 지 채 반나절도 되지 않아 산 아래에서 시끄러운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마른 하늘의 천둥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참판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마치 굶주린 이리 때처럼 사병들을 풀어 무사와 소월의 목숨을 노리고 추격해온 것이었습니다. 이놈의 사냥꾼! 감히 최 참판 나리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친 계집을 숨겨! 당장 계집을 내놓고 무릎 꿇지 않으면 내 놈의 뼈를 갈아 짐승의 먹이로 줄 것이다. 이보시오. 당신들 같은 힘센 자들이 어찌하여 힘없는 여인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오? 부끄러움을 알라. 짐승도 제 새끼는 건드리지 않는 법이거늘. 무사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반 활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 시간이 갈수록 무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오두막 주변에는 병사들이 든 횃불의 매캐한 연기 냄새와 땀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사냥꾼님, 저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셨나이다. 차라리 저를 내어주고 사냥꾼님만이라도 살기를 찾으시옵소서. 소첩의 죄가 너무 크옵니다. 아니되오, 낭자. 내가 어찌 사내로서 그리 비겁한 짓을 하겠소. 낭자, 내게 비장의 무기가 있소. 허나 이것을 쓰면 내 목숨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해질 것이오. 낭자, 이젠 물러설 곳이 없소이다. 우린 최 참판의 코앞으로 가야 할 것이오. 무사의 결단은 도망이 아닌 불의에 대한 정면 승부였습니다. 사병들의 포위가 턱 밑까지 조여오자 무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낡은 화살통 깊은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무디 귀를 막으시오. 잠시 세상을 찢을 듯한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니. 무사의 손에 잡힌 것은 은빛 성광을 띠는 영살씨였습니다. 단 3발만이 남은 가문의 마지막 유산, 무사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그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줄은 짐승의 창자처럼 팽팽하게 울었고 영살씨는 마치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강렬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저놈! 활을 쏘아라! 살려두지 마라! 단숨에 때려잡아 최 참판 나리께 바쳐라! 수많은 사병들이 일제히 무사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무사는 숨을 멈추고 영살씨를 발사했습니다. 가라! 정의의 화살이여! 그 화살은 사병들이 휘두르는 창과 칼을 모조리 튕겨냈을 뿐 아니라 선두에 서 있던 가장 단단한 갑옷을 입은 무장의 어깨 보호대를 종이장처럼 꿰뚫고 지나가 그를 고꾸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단단한 쇠가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산골에 울려 퍼졌지요. 영살씨는 단 한 발로 20명 가까이 되는 사병들의 기세를 단번에 꺾어 놓았습니다. 크악! 저것은 사람이 쏠 수 있는 화살이 아니다! 요물이다! 요물! 도망가자! 무사는 이 틈을 타 소월을 재촉하여 산 아래 최 참판의 사절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살씨가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2발뿐이었지요. 며칠 밤낮을 숨어 다니며 달린 끝에 무사와 소월은 마침내 이 고을의 심장부, 최 참판의 거대한 저택 앞에 다다랐습니다. 저택의 담장은 흙이 아닌 돌로 쌓여 단단했으며 밤에도 환하게 밝혀진 횃불의 불빛이 주변을 위압했습니다. 낭자, 저곳이오. 악의 근원이자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있는 곳. 저 담을 넘어야 하오. 담의 차가운 돌벽이 마치 우리를 거부하는 듯하오. 저리도 높고 굳건한 담이라니요. 담장 위를 보십시오, 사냥꾼님. 활과 창을 든 병사들이 횃불을 밝히고 서 있사옵니다. 저 담 안에는 저를 욕보이려는 마수의 아가리가 기다리고 있겠지요. 낭자, 들으시오. 우리가 이리로 온 것은 도망이 아니오. 이 사저 안에는 마침 조정에서 파견된 관리가 머물고 있을 것이오. 우리의 목적은 최 참판의 죄를 공론화하여 하늘 아래 숨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이오. 낭자의 배곡패를 그 관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길이오. 허나 사냥꾼님 혼자 어찌 그 많은 병사를 감당하시려 합니까? 소첩이 눈을 감고 사냥꾼님을 홀로 보내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옵니다. 시간이 없소. 내겐 아직 2발의 화살이 남아있소. 그것으로 잠시나마 시간을 벌겠소. 낭자, 우리의 목숨은 이제 낭자의 배곡패에 달렸소. 부디 낭자의 깨끗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으시오. 낭자를 지키는 것이 곧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는 것이오. 비장한 작별 인사 후 무사는 또다시 활을 들고 담장의 가장 두꺼운 부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일부러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무사와 소월이 사저의 높은 돌담 앞에서 숨을 고를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최 참판이 사병들 외에 따로 고용한 전문 자객 패거리가 그들을 급습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월의 정혼자인 김서생을 협박하여 도피시킨 자들로 오직 은밀하게 이를 처리하려는 악마의 하수인들이었지요. 사냥꾼 놈, 영살씨가 있다 하여 방심하지 마라. 우리는 내 놈의 활이 아닌 내 목숨을 노린다. 계집은 곱게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최참판나리께서 너희 둘의 머리를 원하신다. 무사는 분노했습니다. 이 자들은 아버지를 모함한 자들과 다름없다. 하지만 그는 영살씨를 쓸 수 없었습니다. 불의에 대한 복수가 아닌 소월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사는 활을 버리고 오직 사냥꾼으로서 갈고 닦은 맨몸 무술과 단검으로 자객들과 맞섰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부딪히는 소리가 잠시 정적을 깼습니다. 무사는 이 사투 속에서 왼쪽 어깨를 깊게 베었고 그 피가 밤하늘 아래 검붉게 스며들었습니다. 낭자! 이깟 상처쯤이야! 낭자를 지키는 활이 내 가슴에 있으니 이 몸은 죽지 않는다! 사냥꾼님, 안 됩니다.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제가 이대로 나리를 홀로 둘 수는 없사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흐릅니다. 소월은 찢어진 치마폭으로 무사의 상처를 묶어주며 무사의 부상이 자신의 탓이라 자책했습니다. 이 짧은 고난의 시간 동안 무사와 소월의 인연은 목숨을 건 동지로 나아가 서로를 위하는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무사의 희생과 소월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자객들은 물러났지만 무사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영살씨의 두 번째 발사를 더욱 숙명적이고 절박하게 만들었답니다. 최참판의 사병들아! 여기 사냥꾼 무사가 있다! 너희 나으리의 악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해 왔다! 덤벼라! 천하의 불안당들아! 무사의 도발에 흥분한 사병들이 떼를 지어 담장 위에서 무사를 향해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무사는 이 화살들을 고개하듯 피하며 일반 활을 쏘아 사병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소월은 무사의 희생 덕분에 간신히 담을 넘어 사저 안뜰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떨어진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소월이 사저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곳은 예상보다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침 조정에서 파견된 호조 감찰관 나으리와 지방 관료들이 모여 연회를 열고 있었고 무사가 밖에서 일으킨 소란 때문에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었지요. 별당 안에서는 산해진미의 기름진 냄새가 풍겨나왔으나 소월에게는 피비린내처럼 느껴졌습니다. 찾았다. 저분이다. 마침 조정에서 온 관리가 계시지 않은가. 하늘이 돕는구나. 소월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도 신경 쓸 겨를 없이 연회가 열리고 있는 별당을 향해 달렸습니다. 감찰관 나으리 송구하옵니다. 밖에 소라는 한낱 미천한 사냥꾼 놈이 짐승에 미쳐 소동을 피우는 것이니 염려 마시고 계속 잔을 드시지요. 제 사병들이 곧 그놈의 목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때 소월이 별당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감찰관 나으리, 소첩이 아래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이 최참판의 짐승 같은 악행을 고발하러 왔나이다. 뭐라? 이 계집이 감히 여기까지? 당장 전현을 끌어내지 못할까? 내 너를 당장 찢어 죽일 것이야. 사병들이 소월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그녀는 온몸에 생채기를 입어가며 별당 안으로 필사적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는 쇠와 쇠가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사병 무장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사가 마침내 정문 앞까지 돌파하고 들어온 것이지요. 네 이놈, 내 놈의 활이 아무리 신묘하다 한들 이 사저의 정문을 넘어설 순 없을 것이다. 내 이 철퇴로 내 놈의 머리통을 박살내주마. 무사는 마지막 희망, 영살씨 중 두 번째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무사는 활을 당기는 순간 화살통 속 마지막 한 발의 서늘한 무게와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무사는 아버지의 유언과 눈앞의 소월을 지키는 지금의 정의를 저울질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소월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의 법도를 바로 세우는 큰 정의임을요. 무사는 숨막히는 고뇌 속에서 오직 소월의 절박한 눈빛만을 떠올리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탐욕스러운 악기의 똘마니 주제! 내 놈의 쇠로 된 철퇴가 정의의 화살을 막을 수 있을지 시험해보자! 영살씨는 무장대장의 철퇴가 미처 목표에 닿기도 전에 그의 가슴을 보호하는 두꺼운 쇠갑옷의 가장 단단한 심장 부위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쇠로 만든 갑옷은 맥없이 찢어지고 엄청난 충격과 함께 무장대장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사병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더 이상 무사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저런 요물이! 당장 화공을 동원하여 저놈을 태워 죽여라! 당장! 혼란의 와중에 소월은 최참판의 곁을 지나 중앙에서 온 감찰관 나으리의 발 앞에 자신의 백옥패를 던졌습니다. 감찰관 나으리, 부디 이 옥패를 보시옵소서. 소첩은 결코 미천한 계집이 아니오라. 이 옥패의 주인이신 돌아가신 병조판서 대감의 가문과 깊은 인연을 맺은 자유입니다. 뭐라? 이 계집이 헉! 이 문양은 오직 병조판서 대감의 가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의 민을 문양이 아닌가? 게다가 옥패 뒤에 새겨진 작은 글자. 이것은 국경 방위와 관련된 비밀 지도의 암호가 아닌가? 감히 최참판 내놈이 병조판서 대감과 연이 닿은 규수를 억지로 첩으로 삼아 국가 기밀까지 빼앗으려 했단 말이냐? 내 죄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구나. 아니, 나으리, 그것은 조작이옵니다. 속임수이옵니다. 소녀의 궤변에 넘어가시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라. 최참판. 내 놈의 탐욕과 악행은 이미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 내 놈의 사병이 밖에서 국법을 무시하고 소동을 피운 증거가 명확하다. 당장 내 놈을 국법을 어긴 죄로 체포할 것이니 한치의 반항도 허용치 않겠다. 모두들 들으라. 최참판을 당장 포박하고 저 사냥꾼 사내를 해치지 마라. 그는 이 여인을 구한 참된 영웅이다. 감찰관 나으리의 단호한 명령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뒤집어졌습니다. 권세를 믿고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최참판은 순식간에 죄인의 신세가 되어 쇠사슬에 묶였고 사병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무사에게 달려들지 못했지요.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바치겠나이다. 내 놈의 재물은 국고로 환수될 것이니 염려 마라. 탐욕스러운 악기여. 이제야 내 죄값을 치르게 되는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 최참판은 결국 파직되고 엄정한 국법의 심판을 받아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잃고 몰락했습니다. 소월은 자유를 되찾았고 무사는 조정의 큰 상을 받게 되었지요. 사냥꾼 무사여. 내 용기와 정에 그리고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는 이 나라를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목이다. 얘가 가진 3발의 신묘한 화살 중 2발을 써서 정의를 구현했으니 그 공이 실로 크다 하겠다. 얘 활솜씨를 영살이라 칭함은 오직 불의를 끊고 정의를 살리는 데 썼기 때문이니 이제부터 너를 영살장군이라 칭하고 이 나라의 변방을 지키는 중요한 직책을 맡길 것이다. 나라시를 소홀히 하지 말거라. 송구하옵고 황송하옵니다. 소인 분에 넘치는 벼슬이오나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이 한 몸 불사르겠나이다. 무사는 자신의 화살통을 만져봅니다. 마지막 남은 영살씨 한 발의 존재를 기억하며 장군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원함보다 이 나라의 평화가 우선이옵니다. 이 마지막 한 발은 이 나라의 100년 평화를 위해 아끼고 지키겠소. 무사는 천하디천한 사냥꾼에서 하루아침에 나라를 지키는 영웅인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을 구해준 무사의 강직함과 용기에 깊이 감동한 소월이 함께했지요. 소월은 병조판서의 은혜 덕분에 신분도 회복하고 무사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 후 무사는 소월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 나으리, 백옥패가 저를 구하고 사냥꾼님을 장군으로 만들었으니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이 옥패는 이제 장군 나으리의 것입니다. 이 몸 또한 장군 나으리의 것이옵니다. 부디 소첩을 아껴주시옵소서. 아니오, 소월 낭자. 이 옥패는 낭자의 정의로운 용기가 만들어낸 결실이오. 그리고 내가 쓴 2발의 화살은 낭자의 깨끗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쓰인 것이니 평생 후회하지 않을 것이오. 낭자, 이제 내가 가진 마지막 힘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는 데 쓰일 것이오. 허허,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무사는 영살씨의 저주를 걱정했지만 사리사욕이 아닌 일국의 정의를 위해 화살을 썼기에 저주는커녕 오히려
영살장군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백옥패라는 조그마한 희망이 국가 기밀까지 지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고, 영살씨라는 비장의 무기가 그 정의를 관철했으니 두 기물이 하나의 인연으로 묶여 세상을 바로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 최참판 같은 악인들은 밤잠을 설치며 벌벌 떨었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으니 무사와 소월의 공은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탐욕과 권세에 눈이 멀어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던 최참판은 국법의 심판을 받아 몰락하고,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정의를 실천한 젊은 사냥꾼은 장군이 되어 나라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참된 권선징악의 결말이 아닐 수 없지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시원한 청량감이 되었기를 바라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십시오.